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3일간의 휴장이 있어서인지 그래도 점심시간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장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어요. 물론 낙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또 코스닥도 비슷한 낙폭이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파란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오랜만에 네이버라든지 금융주, 이쪽은 의미 있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낙폭은 그렇게 깊지 않았지만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종목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확실히 3일간의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8조 원은 돌파하지 못했었고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낮은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낮지 않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큰 동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낮았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는 좋지 못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는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아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LS일렉트릭, LG노텍, BH, HLB. 오랜만에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네이버는 오늘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었죠. 1분기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저점에서 외국인의 많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LG노텍,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BH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다행히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날에 FMC가 있었고 하루 정도의 해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나스닥이 1.5%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0.8%의 반등이 나왔죠. 또 반도체 지수는 무려 2% 가까이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만 본다면 약간은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은 줄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특히 지난주만큼은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의 큰 변동성, 그건 조금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시장에 조정이 나왔었고 또 여기 60일선에서 한 차례 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구간처럼 이런 변동은 조금 줄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국내 증시가 큰 변동 없이 조용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자,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에요. 그리고 대만은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증시도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휴장 국가가 많은 만큼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도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이제 막 5월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참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6개월 뒤에 대선이 있어요.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4년마다 대선이 있고 그때마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충분히 참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스닥으로 말씀드리고 그 뒤에 코스닥을 대입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스닥을 보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표기를 해놨죠. 이게 지난 4년 전에 대선이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대략적으로 제가 11월쯤에 표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해의 시장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도 폭발이 되었지만 그것도 그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보다 많은 유동성이 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조금은 제외하고 대선에 있었던 그 당시 그것만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일단 2020년은 굉장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자, 여기도 제가 표기를 해놨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세요. 16년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이 점차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자, 이때는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대선 있기 2달 전에
그때 시장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5월쯤에 저점을 찍고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15%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2008년, 이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참조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 2012년, 그리고 16년, 20년 모두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출렁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11월 달에 대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을 떠받치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유리하게 될까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쪽이 훨씬 유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해도 다양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대선이 있다는 것은 시장을 크게 밀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맑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최근에 금리 인하 이슈가 조금은 밀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상승 추세에서 한 번씩 출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그럼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4년 전 대선, 그때 당시가 아마 이 시점 될 거예요. 그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6년은 이쯤 될 거예요. 조금 확대해보면 결코 16년은 시장의 흐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미국 시장만큼의 폭발적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이때도 11월이 이쯤이거든요.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시가에서 종가까지 보면 상승 추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저는 상승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때는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내 시장을 비교해서 보면 2008년은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2012년은 마찬가지로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빴던 시장도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은 대선 당시에는 좋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년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과 대선의 흐름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대선이 있을 때 그때는 높은 확률로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국내 시장은 높은 확률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반대로 나쁜 시장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저의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국내 시장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높은 확률을 봤을 때는 나쁜 시장은 아닐 것 같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업황이라든지 정말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업종들이에요. 그런 업종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움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하락하는 구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던 만큼 그 관점 내에서 한번 큰 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로 간다면 대선 시점이 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는지, 그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4분기 시점이 된다면 2025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기대감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3분기라든지 그때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틀에서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지 그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그 기준이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아무튼 FMC가 끝난 시점에서 3일간의 여유가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모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잘 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장이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